요즘 괜히 어떤 사람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 있으신가요? 연락이 와도 반갑기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지쳐서 마음 한쪽에 오래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남는 느낌 말입니다. 멀어지자니 섭섭하고 가까이 지내자니 자꾸 마음이 상해서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 이 나이가 되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이 나이에 사람을 정리해도 되는 걸까? 머리와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이 모순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지금의 고민이 결코 예민함이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이 마음을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살아남으려고 괜히 잎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잎이 많아 보이면 든든할 것 같지만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면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무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려놓습니다. 떨어지는 잎이 아까워 보이지만 그 선택 덕분에 나무는 겨울을 견디고 다음 계절에 새 잎을 틔울 수 있습니다. 겨울은 나무를 약하게 만드는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든든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언젠가 나를 흔드는 무게가 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사람 몇 명만 곁에 있어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지고 삶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관계 5가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오해, 억울함, 마음의 상처에서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길 바라며 혹시 영상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편안해지도록 더 깊은 이야기로 계속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첫 번째 관계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멀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관계는 이어져도 마음은 점점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도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하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오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돌아오는 길에 오늘도 괜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지 않고 대화의 끝이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자꾸 신경에 걸리고 별일 아닌데도 혼자 오래 곱씹게 되고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져 있는 경험. 이것이 반복된다면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마음의 감각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사람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 얘기는 금세 사라지고 결국 본인 걱정, 본인 하소연, 본인 이야기로 끝나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듣고 있는 동안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늘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상하다. 만나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알게 됐어요. 편하지 않은 관계는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마음은 계속 소모되고 있었다는 걸요. 이런 경험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소모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에도 체력이 있고 특정 관계가 반복적으로 그 체력을 깎아내리면 실제 신체 피로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일상의 즐거움이 쉽게 흐릿해지는 상태가 이어지죠. 마음이 보낸 경고 신호인데 우리는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잘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즐거운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는 관계라고요. 즉, 좋은 관계란 나를 크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서 편안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억지로 맞추거나 참아가며 유지하는 관계가 점점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성격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내가 나빠 보이면 어떡하지?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월은 상황을 바꾸고 마음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도 바꿉니다. 그 변화에 맞춰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선언하거나 끊어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상처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연락을 조금 늦추는 것, 필요 없는 만남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 불편한 말에 길게 대응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거리두기만으로도 마음의 에너지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자리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 꼭 생각해 봐야 할 관계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워서 붙잡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괜히 연락을 이어가게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도 관계가 끊어지면 허전할까봐 억지로 붙드는 경우입니다. 서로 깊이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무리하게 이어가려는 마음. 이 감정의 본질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가 사라지면 나 역시 점점 고독해질 것 같다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 때문에 붙잡는 관계일수록 이상하게도 더 마음이 텅 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 관계가 정말 의미가 있나 하는 질문이 자꾸 떠오르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더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관계를 붙잡았는데 오히려 외로움이 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괜히 전화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자주 했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통화를 끝내면 더 외롭고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서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 보이고 싶지 않았어. 붙잡고 있었다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외로움을 관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설명합니다. 주변 사람이 적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피상적인 관계만 흩어져 있을 때 외로움은 훨씬 더 커집니다.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들면 잠시 든든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마음과 맞지 않는다면 외로움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 나이의 외로움은 젊을 때와 성질이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이 누군가가 필요하다였다면 인생 후반부의 외로움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감정입니다. 깊이가 없는 관계를 여러 개 붙잡기보다 마음이 닿는 관계 한두 개가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마음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지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채우려고 관계를 붙잡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기분에 맞추고 불편한 말도 그냥 넘기고 마음은 불편한데 억지로 웃어 보이는 상황이 반복되면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나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래되면 관계는 관계대로 지치고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깊어집니다.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관계는 채우기보다 정리가 해답일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보다 잠시 멈춰서서 이 관계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필요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인연이 더 이어지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을 때 마음속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빈자리에 더 따뜻하고 더 진짜인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억지 관계가 대신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로 마음을 채우려 할수록 정작 필요한 감정이 더 밀려나게 됩니다. 외로울수록 관계를 붙잡기보다 마음을 쉬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나를 지킨 후에 맺는 관계는 억지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된 관계는 훨씬 오래가고 깊어집니다. 외로워서 붙잡는 관계는 마음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더 비워버립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꼭 돌아봐야 할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고받는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오래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지는데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져 온 작은 불편함이 조용히 마음에 쌓이면서 차츰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가 먼저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남이 반갑지 않고 연락을 받아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함께 있는 동안 내 마음이 더 바빠지는 느낌.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개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더 이해하고 더 참고 더 맞추고 더 먼저 연락하면서 유지되는 관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생깁니다.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비슷한 무게로 오갈 때 편안해지는데 한쪽이 계속 더 많이 내어놓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남아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불편함이 힘든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만 애쓰고 있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지기 위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만나기 전에는 마음을 다잡고 만나는 동안에는 눈치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남습니다. 관계의 형태는 그대로여도 마음이 오가는 교감은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엔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약속도 항상 제가 맞췄습니다. 대화도 대부분 그 친구 이야기였고요. 집에 돌아오면 그냥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힘이 빠졌어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건 나 혼자 때문 아닌가. 그때 처음으로 마음의 무게가 나 혼자에게만 쏠려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불균형 관계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밀감이나 오랜 시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정서적 자원이 비슷하게 교환될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상대가 늘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가 기대면 가볍게 넘기거나 내 이야기는 금세 잊히는데 상대의 요구는 늘 우선시되어야 하는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마음의 흐름은 결코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 균형의 무게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정이나 습관으로 이어지던 관계도 세월이 지나면 유지하기 위해 드는 감정의 비용을 더 정확히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관계,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오르는 관계, 나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관계에 더 끌리는 반면 노력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쏠린 관계는 훨씬 빠르게 피로감을 줍니다. 이는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할 시기가 왔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균형한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이번만 내가 더 맞추면 괜찮아지겠지. 나만큼은 나쁘게 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내 감정을 뒤로 미루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애쓰는 사람이 계속 더 애쓰는 구조는 결국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노력한다고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균형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천천히 줄이고 예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조금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의 반응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이 기준만 분명히 세워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관계는 둘이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비슷해야 오래가고 두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인연의 결도 부드러워집니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형태가 더 이상 내 삶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색함을 참아가며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보다 더 지치게 만드는 것.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조용히 반복되는 관계입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 순간 가장 깊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관계는 마음을 가장 깊이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늘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작은 기대와 작은 실망이 조용히 반복될 때 생깁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넘겼던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기대했던 순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패턴이 이어질 때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한번 크게 다치는 것보다 이런 반복이 훨씬 더 깊은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감정은 더 깊습니다. 오랜 인연이 주는 믿음 때문에 그래도 이번엔 다르겠지. 나를 이해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은 생각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내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무심해 보일 때, 마음을 써서 도왔는데도 고마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대했던 작은 배려가 없을 때, 이 잔잔한 실망들이 겹겹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관계는 이어지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경험담 하나를 들어보면 이 감정의 본질이 더 선명해집니다. 제가 늘 먼저 챙기던 친구가 있습니다. 생일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했고 힘들다 말하면 먼저 연락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대답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에이, 나도 그래 하고.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 보는데 마음 한쪽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이 관계를 믿고 있었는데 기대한 건 나뿐이었구나. 그게 참 오래 남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감정의 높이와 상대가 보내오는 현실의 깊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그대로인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오래되면 관계 전체를 흔드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긴장되고 대화를 하며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인생 후반의 기대와 실망은 젊을 때와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었던 말도 나이가 들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더는 누구에게나 넓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쓸 자리가 한정돼 있고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그 안에서 반복되는 실망은 마음의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준을 조용히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감정의 깊이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 거리를 두는 방식도 결코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의 간격을 조금 넓히고 기대의 높이를 조절하고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는 상태로 관계의 결을 바꾸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고 더 이상 깊게 흔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관계를 바라보면 반복되는 실망의 파도도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관계라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 마음의 균형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관계의 건강함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안에서 얼마나 편안한가로 결정됩니다.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기대와 실망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 마음을 흔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말 속에 스며 있는 비교와 경쟁의 기운 때문에 마음이 천천히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쟁과 비교가 남아있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보다 훨씬 미세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 사이사이에 스며 있는 비교의 기운 때문입니다. 상대의 질문은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다가오고 나 역시 모르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작은 비교가 반복될수록 관계는 편안함에서 멀어지고 긴장감이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세한 감정의 결이 더 정확하게 느껴지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편했는데 몇 해 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나는 더 힘들었지라며 자기 이야기로 이어가거나 제가 잘된 일을 말하면 그 정도면 누구나 하지라는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지?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 사이에도 비교가 남아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거요. 비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흔듭니다. 심리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볼 때 자동으로 비교 과정이 일어나고 이때 생기는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때는 이 비교가 목표를 세우는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 비교는 더 이상 성장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평온을 흐리고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불필요한 의문을 키웁니다. 비교가 남아있는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또한 경쟁이 깔린 관계에서는 서로의 기쁨이나 어려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잘된 일을 말할 때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게 되고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는 괜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건드릴까 조심스럽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진폭을 숨기며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관계는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오가는 것 같아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함께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의도적으로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 관계를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지점이 분명하다면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감정적 거리를 살짝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자리를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비교가 없는 관계에서는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편안함이 남습니다. 서로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마음이 닿습니다. 인생의 후반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나를 나답게 있게 해주고 상대 역시 그 사람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 이 평온함이야말로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경쟁이 남아있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비교로 만들어진 긴장보다 마음이 편안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기준으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온을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봐도 되는 나이입니다. 내가 조금 더 느긋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비교가 남는 관계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60대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관계 5가지라는 주제를 통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지점들을 차분히 돌아봤습니다. 애쓰는 방향이 한쪽으로 쏠린 관계, 지지와 응원이 사라진 관계, 주고받는 마음의 무게가 맞지 않는 관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관계, 그리고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경쟁적 관계까지. 표면적으로는 큰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결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깊이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은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둔다고 해서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붙잡아야만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편안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관계의 기준은 젊을 때와 다르고 마음의 체력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넓게 마음을 쓰기보다는 이제는 나를 가볍게 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멀어지는 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큼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관계가 떠오르시나요?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이라 쉽게 놓기 어려운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계에는 서로의 마음이 비슷한 무게로 오가는 순간이 있어야 하고 그 무게가 맞지 않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편안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될수록 삶의 여유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불편함과 피로감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다른 기준을 원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희생했고, 때로는 이해했고,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며 관계를 지켜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거리와 속도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관계의 자리를 옮기는 것, 그것이 이 시기의 성숙함이고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것이고 남은 시간은 더 단단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떠오른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분에게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편안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